벤 샬롬 버냉키, 이 버냉키 연주자의 풀네임인데요. 이 버냉키 연주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돌아선 것은 다시 비둘기파적인 모습이었고, 어떻게든지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을 달래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버냉키 연주자 하원 증언과 연설, 그리고 질의 응답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하반기 연준의 통화정책 키를 쥐고 있는 버냉키의 오늘 연설 내용이 어땠는지 보시고요. 먼저 마감 브리핑 갔다가 연설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사실 뭐 이 제목은요, 저 나름대로는 좀 신경 써서 굉장히 고심 끝에 붙인 건데요. 버냉키 효과라는 표현은 이미 지난주 뭐 전미 경제조사청 연설에서 한번 등장을 했던 표현인데, 이게 뭐 아무리 뭐 비둘기파적인 거고 친시장적인 거고 뭐 그래도 이게 한 5일 만에 또 등장하다 보니까 약간의 추가 상승은 있었지만 그 전에 비해서 감동은 좀 떨어지더라, 요런 느낌이죠. 아무튼 미국의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 버냉키 연준의장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연준의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한 연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의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었는데요. 현재 뭐 휴가철이 한창인 월가의 분위기가 좀 한산했던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고요. 오늘 미증시 거래량은 일평균 64억 주 대비 10%가량 부족한 57억 주를 기록했네요. 그 밖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얘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야후 두 종목이 실적 호조로 상승세를 펼쳤다고 나왔는데, 뭐 오늘 당장 국내 증시에다가 접점을 찾기는 뭐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오늘 하루는 진짜 전부 다 버냉키로 시작해서 버냉키로 끝나고 있는 마감 브리핑이고요. 도대체 하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바로 넘어가서 보시죠. 버냉키 연준의장 하원 연설 내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에서 직접 배포를 했고요. 오늘 이 하원에서 얘기한 연설문은요, 글쎄요, 한 6개월치 정도 FOMC 성명서를 한데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오늘 하원에서 이제 증언을 했고, 내일은 같은 시간에 상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말로 상원, 하원 이러니까 무슨 상하 관계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상원하고 하원은 전혀 그런 수직적 구조가 아니고요. 하원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구 의원, 상원은 뭐 옛날에 전국구라고 했죠. 비례대표 내지는 당직자 같은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끼고 있는 하원이 일반 국민들의 표심과 더 가깝고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먼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거 뭐 연준 유행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연준에서 띄워놓은 표현이죠. 마주이 페이스하다는 거. 미온적인 꾸준한 경제 회복세. 그렇지만 자신 있는 건 또 주택시장 하나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살려놓은 것 같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주택시장이 좋으면은 당연히 고용과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자신 없는, 고용시장의 개선이 뭐 꾸준하긴 하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7.6%로 높다. 올 들어서 월 평균 20만 건의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이런 표현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반기 연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앞에서 이제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너무 천천히 떨어지더라. 거기다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에 아직도 한참 미달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적 완화 기조를 한동안은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래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앞에서 보신 여러 전제를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연준의 이런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기조는 연준의 그 월 850억 달러 채권 매입이 종료된 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를 할 것이다. 이건 이제 현재 금리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서 요즘 양적 완화 뭐 축소 시기나 종료 시점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맘먹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한국말은 뒤에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하반기에 갑자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길래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뭐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적 완화 이 규모를 줄일 수가 있다는 그 여기에 있어서 전제가 이제 이게 붙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조건이 뭐냐면은요. 경제 지표상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할 경우에 그렇게 양적 완화 축소를 올 하반기에 실시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지표가 안 따라오면 안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느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매뉴얼로는 이런 월 850억 달러 채권 매입을 통한 자산 매입을 내년 중반까지 지속은 하되 규모는 약간 좀 줄여나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버냉키 연준위원장이 연설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자산 매입에 있어서 프리셋 콜스는 없다. 결코 이런 게 아니라는 건데요. 모든 외신, 월가에서도 다 이 프리셋 콜스가 오늘의 핵심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에 대해서 코스를 짜놓지조차도 않았다. 정해진 수순이 그러니까 아예 짜여있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이걸 외부에서 뭐 9월이냐 12월이냐 자기들끼리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연준이 이 프리셋 콜스를 결국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 대용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요즘 표현으로 프리셋 콜스라 쓰고 엑시 스트레티지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없다는 게 중요하죠. 없다는 게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고 계획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의심많은 곳이죠. 워싱턴 포스트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역시 앞에서 보셨던 프리셋 콜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결국은 기우였었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조차 없다고 하는데 USA 투데이에서는 실업률 인플레 같은 거 언급이 나왔으니까 미 경제가 아직도 저렇게 역풍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USA 투데이 보셨고요. 다음에 CNN 머니로 넘어갑니다. 버냉키 그 연설 후에 하원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 경제가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워싱턴이다. 오히려 지난번에 이 부채 감축 시합 못 맞춰가지고 재작년에 미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시장 한번 망가졌었고요. 작년 재정절벽 때 그랬죠. 올 초에 시퀘스트레이션 때문에 또 한번 그랬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공화당 이 재정 감축에 대해서 제발 노이즈를 일으키지 말아달라. 그게 오히려 리스크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BNP 파리바 뉴욕 지사의 수석 경제학자인데요. 오늘 버냉키 연준의장 하원 연설에 대해서 지난 6월 FOMC 이후 시장의 반응이 연준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시장을 달래기 위해 애쓰는 중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버냉키 연준의장이 오늘 양적 완화 축소의 조건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의 조건은 다들 실업률에만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또 추가로 언급했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의 3대 기준이 있잖아요. 실업률, GDP, 인플레 이렇게 셋 중에 제일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를 강조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자, 오늘 미증시의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은 뭐 두 번째라서 또 5거래일 만에 한 번 더 버냉키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감쇄를 했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의미 있게 봅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실까요? 그동안 진짜 2.7까지 넘어갔었는데 오늘 버냉키 의회 증언하자마자 바로 2.5%를 하회하면서 2.49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하고 같이 보시면은요. 미 국채 우리 코스피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 국채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코스피의 역동조화 전 세계 어떤 증시보다도 뚜렷한 역동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더블탑 쌍봉을 형성하고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스피가 이런 억울한
역동주와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맞춰줄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근데 또 MSCI 한국지수 보시면은요, 미증시 상승폭보다 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선물을 외국인들이 당기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그거를 후반영했다라고 쳐도 아직까지 56선을 넘지 못한 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56이면 1900 정도 딱 진입이고요. 58이면 1900 중반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1900에 대해서 실감은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같은 정도의 지수대에서 외국인이 뭐 상방으로 보진 않고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가능성이 있다. 버냉키 연준이랑 연설 긍정적으로 나올 거 누구나 다 예상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갑작스러운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지금 온통 HTS고 언론이고 다 버냉키 효과가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오히려 중립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